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 파이썬 설치 및 사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사용법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가 이거 두 가지인데 이쪽은 머신러닝 쪽에 관련돼서 나와 있고요. 주로 scikit-lear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scikit-learn이 데이터 마이닝 쪽 분석하는 그 패키지들이에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텐서플로 쪽으로 넘어가고, 텐서플로에서 케라스로 넘어가는데 요 두 개는 뭐냐면 파이썬 위에다가 딥러닝 알고리즘,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여러분들이 요즘 알고 있는 인공지능, 그죠? 그죠? 바둑 두는 인공지능 있죠? 그거라든가 아니면은 사물 인식하는 거, 어쨌든 그 사진, 사물 인식하고 뭐 이런 식의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그거를 개발할 때 필요한 게 구글에서 만든 텐서플로우하고 그 위에다가 또 더 고급으로 더 한 단계 더 위에 더 얹은 게 케라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갔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위에 계층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제일 상위 버전은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파이썬은 커널이라 그래서 가장 핵심 기술이라 그래서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실제로 코드가 되게 프로그램 짜듯이 복잡하게 짜 있어야 돼요. 그 위에 뭐가 있냐면은 scikit-learn이라든가 텐서플로우라든가 이런 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파이썬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패키지들을 만들어서 사용하기 쉽게끔 개발해서 올려놓은 패키지들이에요. 그 위에 붙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썬 위에 붙는 패키지들이에요. 그게 scikit-learn, 이제 데이터 마이닝 쪽은 이제 scikit-learn이고 주로 딥러닝 쪽으로 가면은 텐서플로우가 이제 붙는 거죠. 그 위에 그것도 사람들이 어려워하니까 그 위에다 또 뭘 개발했냐면 케라스라는 걸 또 붙여놨어요. 이제 그러니까 케라스는 텐서플로우보다 더 쉬워요. 더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갈수록 어떻게 돼요? 사용자들이 초보자들도 쉽게,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들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이런 패키지들이 계속 개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거보다 이제 더 발전이 계속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로 우리 수업은 요거 가지고 할 겁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더 제가 구체적으로 붙여서 할 건데,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R로 배운 그 데이터 마이닝 있었죠? 그 코드가 데이터 마이닝 쪽에서 그게 더 내용이 풍부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머신러닝 교과서 이 책에 나와 있는 파일 자체가 뭐가 있냐면 이제 아이리스 파일만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제공되는 데이터만 가지고 쭉 코드가 짜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코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R 데이터 마이닝에서 배웠던 그 실제 데이터들 분석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배운 머신러닝 그 코드를 이용해서 나중에 확장해서 다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책을 갖고 공부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나중에 이거를 배운 다음에 확장할 때는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그 파일들을 이용해서 확장해서 좀 더 많이 실제에 적합하도록 개발해서 쓰는 거를 우리가 해볼 거예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파이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파이썬 중에서도 아나콘다라는 배포판을 우리가 설치할 텐데 이게 뭔지 이제 이런 걸 좀 해볼 거고요. 세 번째는 파이썬에 대한 기초 개념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이라는 게 뭐냐? 파이썬 프로그램인데 파이썬은 여기 보는 것처럼 개발자가 네덜란드에 있는 귀도 반 로썸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언제 만들었냐면 89년도에 꽤 오래전에 만들었죠. 그죠? 이 사람이 만든 이유가 프로그램을 좀 더 쉽게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든 거죠. 전통적인 이제 프로그램들이 뭐 C++ 이런 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들은 자바 갖고 했는데 자바는 그것보다는 좀 더 쉬워요. 이제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나중에 C 이런 것까지 이제 배우거든요. 옛날 이쪽으로 전공자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좀 더 쉽게 할 수 없나 해서 만든 게 파이썬이라는 거고요. 그때 파이썬을 만든 게 이제 이 사람의 파이썬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제 피톤이에요. 피톤이라는 건데 그 이름을 파이썬으로 이제
부르면서 된 거죠. 원래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거는 이제 피톤이라는 이름이 쓰여졌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보는 게 나와 있죠? 요거고요. 요게 그리스 신화의 그 내용이고, 여기에 보는 게 이제 요게 파이썬 로고입니다. 그래서 뭐 읽어보시면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폴론에게 이제 죽임을 당한 이제 그거죠. 원래는 이제 신탁을 관리하는 앞에 그 뱀이었는데, 이제 그게 아폴론한테 이제 죽음을 당해서 이제 했다라는 그런 그리스 신화에서 따갖고 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있다가 설치할 배포판 이름이 뭐예요? 아나콘다. 알죠? 아나콘다가 뭔지 알죠? 뱀 이름이죠? 훨씬 더 큰 뱀 이름. 그죠? 그래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버전을 보면 요 사람인데, 버전을 보면 파이썬 2가 있고요. 파이썬 3가 있는데, 파이썬 2하고 파이썬 3하고 보는 것처럼 호환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파이썬 3를 배우시면 됩니다. 2는 옛날에 썼던 거를 가지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그것까지 배우면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는 파이썬 이제 3를 가지고 쓰면 되는데, 이제 앞으로 배우는 내용 중에 이게 있어요. 판다스라는 내용이 있고 사이킷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 언제 2008년도에 판다스라는 게 추가가 됐는데, 이게 뭐냐면 파이썬 데이터베이스예요. 그거의 약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파이썬에서 사용하기 쉽게끔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 뭐냐면 어떤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걸 판다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분석하려고 그러면 이제 자료들을 저장을 해야 되죠. R에서는 뭐 어떻게 배웠어요? 데이터 프레임 배웠죠. R에서 할 때. 그죠? R 코드 짤 때는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서 짰죠? 그죠? 자,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판다스라는 걸 이용을 해서 나중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쓸 텐데, 그때 필요한 게 판다스라는 패키지입니다. 그걸 위에다 설치해 놓고 그걸로 연동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 갖고 와서 여기다가 설치해 놓고 쓸 거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sklearn이라고 하는데, 이제 scikit-learn이라고 하는 거죠. 풀네임으로는 scikit-learn이고, 여기서는 약자로 sklearn이라고 해서 이제 개발이 될 텐데, 이게 데이터 마이닝 패키지 툴이에요. R은 패키지가 여러 개 되게 많았잖아요. 그죠? R에서는 뭐 쓸 때마다 뭐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마다 패키지들이 다 틀리게 사용해서 인스톨해서 썼었는데, 데이터 마이닝 쪽에서는 scikit-learn만 가지고 거의 씁니다. 이쪽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scikit-learn을 가지고 그 위에 바탕으로 해서 거의 다 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패키지는 복잡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간단합니다. 대신에 이제 딥러닝 쪽으로 가면 여러 가지 이제 붙어서 좀 복잡하게 쓰이는데,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데이터 마이닝이라든가 분석 쪽은 쉽게 쓸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scikit-learn에서 어떤 거는 R보다 R보다 기능이 좀 더 많이 있는 게 있어요. 주로 텍스트 마이닝 쪽은 파이썬 쪽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텍스트 마이닝하고 이런 쪽 개념은.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디시전 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파이썬보다는 R이 좀 더 그 여러 가지 개념들이나 기능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R, 그 다음에 우리 분류하는 거, 그죠? 그 슈퍼바이스드 러닝 이런 쪽이라든가 할 때는 주로 R을 가지고 해주는 게 좀 더 기능이 좀 더 많고 내용이 좀 더 풍부하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으로 넘어가서 파이썬으로 쓸 때는 텍스트 마이닝 쪽하고 그 다음에 딥러닝 쪽으로 넘어오면 이제 파이썬 쪽으로 이렇게 좀 더 치우쳐서 아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기능적이나 이런 것들이. 이해되셨죠? R을 언제 쓰고 파이썬 언제 쓰고 하는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